새해 처음 이렇게 경남 방문해서 경남 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힘든 한 해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구시대의 적폐들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야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제대로 주인 노릇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 더 정상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의 승부는 저는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들이 지역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과 부산 시민, 울산 시민이 이번 선거 대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경남 도민들의 지지와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어디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수도권의 흡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이 박정희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역대 선장 정권이 계속해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마치 1등 국민처럼 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2등 국민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아주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또 지방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분권까지 가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이 필요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사는 분들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그토록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을 강조한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서 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은 다 망한다라는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았는데, 저는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사업을 했었는데 꽤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가 단순히 공공기관과 공기업만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의 구상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관되는 민간연구소, 공공연구소, 민간기업들까지 다 함께 집적해서 대단히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적어도 인구가 수만 명 이상 되는 자족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아주 지지부진해지고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더 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까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또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지방에 공통되는 문제고요. 우리 이제 부산 경남은 우리 부산 경남의 경제를 떠받기는 우리 조선산업 또는 해운산업들이 무너져서 특히 지금 지역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최근 한 1년 사이에 실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바로 우리 경남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이 어려운데 조선산업이 무너지니까 뭐 경남 경제는 뭐 더욱더 비벼줄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장기 불황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그에 대한 수요를 좀 만들어내서 불황을 견디게 하는 이런 이제 국가 시책이 필요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에 무능하고 실패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예를 들면 원래 조선산업은 이 사이클을 탑니다. 보통은 3년 정도 호황이 있으면 3년 정도 불황을 겪고 하는 사이클을 되풀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호황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호황의 기간이 길은 만큼 불황의 기간도 지금 길게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황의 끝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세계 그 해운의 환경 규제가 아주 강화돼서 앞으로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이제 선박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조선 산업의 황을 맞이하고 우리가 조선 강국으로서 이제 위상을 다시 이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 불황 기간 동안 우리가 국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 강국의 위상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선들은 정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서 대대적으로 선박의 발주를 늘려나가고, 또 그동안 우리 해운 산업들이 우리 국적선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의 선박들을 용선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진해운과 또 현대상선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해운회사들이 우리 국적선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내에서 선박 발주를 또 늘려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선박 금융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전남 서남해안을 비롯해서 또 제주도 오는 근처에 대단히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해양 프렌트 산업의 국내 수요를 아주 대규모로 창출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공약을 다 계기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황기에 우리 조선 산업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필요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도 하지 못했고 구조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선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시 좋은 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 산업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물류, 하역, 그리고 또 우리 부산항을 세계 3위의 환적항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기반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분노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을 한 과정을 보면 그것이 물류라든지 부산항의 위상이라든지 하역업체라든지 이렇게 구름미치는 효과들을 생각한다면 범정부적인 그런 식의 대책 계획을 정말로 수없이 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 한 번의 범정부적인 대책이 없이 오로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을 했는데, 그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가져올 여러 가지 물류상의 피해라든지 여러 하역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또 부산항의 위상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만 판단해서 그렇게 가볍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말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 실패의 가장 극단
적인 단면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음을 읽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국민들 가운데 좀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프레임의 작용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새누리당이 경제에 더 유능할 것이라는 고정관념. 이제 그것은 지금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드디어 새누리당 쪽이 사실은 참으로 경제에 무능한 세력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경제 지표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경제 성적이 월등 좋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뭐 수출 증가율, 국민소득 증가율, 하다못해 뭐 주가 지수, 뭐 실업률, 고용률, 외환보 유고 증가율, 뭐 어떤 지표를 들여다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이 월등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새누리당이 무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고정관념이 그래도 안보만큼은 또 새누리당이지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또다시 이번 대선을 안보 프레임으로 색깔론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안보도 우리 언론에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안보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까? 남북관계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걱정했습니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만큼은 없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금강산, 개성공단, 북한 땅으로 우리 경제가 진출에 들어가서 북한 땅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경제를 북한에 확산시켜 나가고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고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죠. 그래야 평화통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어떻습니까? 남북관계 사상 최악으로 파탄냈고 그동안 이뤘던 남북 발전의 성과들 한꺼번에 다 까먹었고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됐죠. 그 아까운 개성공단까지도 다 폐쇄시켜버렸고 북한하고 대결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을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겨난다 해도 북한이 이제는 중국에 가서 의존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 우리 국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북한 핵이 무기화 될 때까지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을 비난하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죠. 북한하고 대결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 핵을 촉진한 것 같은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야말로 안보도 무능한 세력이다. 더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지겹도록 봤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장관 후보들이 병력을 면탈한 병력 비리가 있거나 위장 전입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세금을 탈루했거나 논문을 뭐죠? 표절했거나 그런 사유가 없는 후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의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반칙으로 특권만 누려왔던 그런 세력이 새누리당 세력 아닙니까? 한마디로 애국심도 없고 국가관도 부족하고 가짜 보수 세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떨어져 놓은 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짜 보수 세력에게 속지 말고 안보도 국가감도 애국심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확실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남에 오신 이유 네. 그리고 빨리 가시는 이유. 제가 경남에 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저희가 어제 그래서 뭐 네. 경남은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오고 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요즘 우리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어떤 이제 적폐 청산 또는 대개혁 그런 이제 과제나 비전에 대해서 매주 지금 한 건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일도 일단 권력기관 적폐 청산에 대해서 물론 뭐 자담의 형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고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욕심냈던 일정도 다 하지 못하고 지금 빨리 불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다시 또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올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 오신 거는 우리 경남 기자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셨고요. 예, 조만간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향 기자분들 저희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상한 보도는 특정한 건 아닙니까? 이 수도권의 흡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이 박정희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역대 그 선장 정권이 계속해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마치 1등 국민처럼 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2등 국민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아주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또 지방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분권까지 가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이 필요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사는 분들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그토록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국권을 강조한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서 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은 다 망한다라는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았는데 저는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사업을 새해 처음 이렇게 경남 방문해서 경남 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구시대의 적폐들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야겠습니다. 나라 다음 나라 국민이 제대로 주인 노릇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 더 정상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의 승부는 저는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과 부산 시민, 울산 시민이 이번 선거 대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경남 도민들의 지지와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어디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선박의 발주를 늘려나가고 또 그동안 우리 해운 산업들이 우리 국적선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의 선박들을 용선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진해운과 또 현대상선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해운회사들이 우리 국적선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내에서 선박 발주를 또 늘려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선박 금융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전남 서남해안을 비롯해서 또 제주도 오는 근처에 대단히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해양 프렌트 산업의 국내 수요를 아주 대규모로 창출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공약을 다 계기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황기에 우리 조선 산업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필요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도 하지 못했고 구조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선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시 좋은 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 산업은 했었는데 꽤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가 단순히 공공기관과 공기업만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의 구상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관되는 민간연구소, 공공연구소, 민간기업들까지 다 함께 집적해서 대단히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적어도 인구가 수만 명 이상 되는 자족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아주 지지부진해지고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더 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까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또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지방에 공통되는 문제고요. 우리 이제 부산 경남은 우리 부산 경남의 경제를 떠받기는 우리 조선산업 또는 해운산업들이 무너져서 특히 지금 지역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최근 한 1년 사이에 실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바로 우리 경남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이 어려운데 조선산업이 무너지니까 뭐 경남 경제는 뭐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장기 불황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그에 대한 수요를 좀 만들어내서 불황을 견디게 하는 이런 이제 국가 시책이 필요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에 무능하고 실패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예를 들면 원래 조선산업은 이 사이클을 탑니다. 보통은 3년 정도 호황이 있으면 3년 정도 불황을 겪고 하는 사이클을 되풀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호황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호황의 기간이 길은 만큼 불황의 기간도 지금 길게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황의 끝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세계 그 해운의 환경 규제가 아주 강화돼서 앞으로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이제 선박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조선 산업의 황을 맞이하고 우리가 조선 강국으로서 이제 위상을 다시 이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 불황 기간 동안
우리가 국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 강국의 위상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선들은 정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